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특강 24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볼 건데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파트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호흡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82번에 1번을 한번 보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서 관용을 한다는 게 결코 병역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건 아니다.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 다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복무제도를 설정해야 되는데 병역 의무의 대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역 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돼야 된다. 맞는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2번인데 양심상의 결정이 법 질서나 사회 규범이나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소수의 양심은 그 지금의 법 질서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조금 저항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소수의 양심들도 양심으로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가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내심에 머무르면은 절대적 기본권이 된다. 그래서 양심 형성의 자유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양심 실현의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양심 실현이라는 것은 외부로 표현이 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가 있다. 항상 많이 나오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인데요. 우리가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판례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가 양심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철학적 또는 그러니까 종교가 없더라도 우리가 순수한 양심으로도 우리가 양심상의 병역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련된 판례를 이끌어내려면은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고 나오면은 틀린 지문이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네, 183번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1번, 양심의 자유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다수의 양심들은 그냥 그렇게 잘 사는데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의 양심들이 자기의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 2번, 양심적 병역 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양심의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가리키는 것이지 병역 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면 큰일이 나겠죠. 그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뭔가 착한 쪽이 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나쁜 쪽이 된다 이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냥 양심에 따른 병역을 거부한다. 이 자체의 팩트의 문제일 뿐이다. 3번 합헌 키워드인데 전투, 경찰, 순경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시위, 진압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자기 양심과는 좀 어긋날 수가 있는데 이건 옛날 판례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 90년대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다. 4번인데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서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게 의외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을 한다 그랬죠. 왜냐면은 남의 정보를 내가 이렇게 갖다 줘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걸 골라야 되죠. 네. 184번 보겠습니다. 네. 1번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만 침해될 수가 있다. 맞는 지문 2번인데요. 우리가 자신의 이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더라도 양심이 왜곡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 영역에 포괄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생활의 빌미와 자유에도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은 3번인데요. 양심에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세 번째 쪽 오른쪽에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지만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것들은 양심의 문제,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이 답이 되겠죠. 특정한 내적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내용 여하를 따라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된 양심이 될 수 있다까지는 맞는데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된 것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양심이 아니라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보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겠다. 185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보호 대상 아니다. 맞고. 2번. 우리가 잘 보시면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죠. 처벌하는 처벌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죠.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병역 종류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우리가 헌법 불합치라는 것을 받았던 것이지, 우리가 정당한 양심이 아닌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은 합헌으로 남겨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이 일단 답이 되겠고, 3번인데요. 개인의 인격 형성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 법률 해석, 팩트의 문제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는 이러한 기능을 감당한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6번을 한번 보죠. 기억. 자,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을 소리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니은.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형성할 자유도 있고, 그 다음에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내심의 자유도 있고, 양심을 실현하는 양심 실현의 자유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니은 지문은 일단 틀렸고요. 기억인데요. 위헌 키워드를 따라냅니다.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심할서 제출은 안 미안한데 미안하라고 강제하게 되는 것일 수가 있고, 이것은 양심에 대한 왜곡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생기게 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을은 합헌 키워드죠. 우리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도 침해되지 않고, 그다음에 행복추구권도 침해되지 않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한 개 고르면 1번이 되겠죠. 네, 녹화가 잘 되고 있군요. 187페이지에 자, 1번은 중요한 판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 판례를 위헌 키워드로 따긴 따는데, 이것은 우리가 양심의 자유 부분을 물어보면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이 위헌 이유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나 명예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반이지 양심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이러한 세 번째 줄에 병역법 조항이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배웠냐면은, 우리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가 제한이 되게 되는데, 그것은 비례 원칙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데요. 이러한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자의금지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 원칙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을 사용하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3번인데요. 보안 관찰 처분이라는 게 양심을 왜곡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범죄자였는데 그런 관리를 위해서 네가 어디 사는지 좀 신고를 해라, 이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보안 관찰 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인데요. 쭉 보면은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우리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지 양심의 자유의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이 답으로 찍혔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 2번을 써놓고 넘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그래서 위로 너무 작다.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있어서 보호된 영역을 할 수가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188번 1번. 대체 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면 부작위에 대한 양심 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나는 군대를 안 감으로써 양심을 실현하고 싶은데 대체 복무 제도가 없으니까 나는 결국 군대를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은 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되게 되는죠.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가게 되니까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 2번. 자, 양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인에 대해서 사죄 광고를 하게 된다면 우리 법인의 대표자가 결국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게 돼야 되는데 양심의 자유의 제약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잘 봐야 되는 지문이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인데 불고지죄라는 게 뭐냐면은 나는 그 사람이 간첩인 것을 알지만 간첩인 것을 국가기관에 신고하면 안 되는 게 내 양심에 부합해.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할 거야. 그래서 적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도 있고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사죄 광고 사건인데 나는 안 미안한데 미안하라고 강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심의 자유랑 침묵의 자유까지 포함이 되는데 사죄 광고 사건은 이러한 것들을 제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9번으로 한번 가보죠. 네, 조금 줄여가지고 긴 문제니까 천천히 볼게요. 1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지막 줄을 잘 읽으면 되는데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병역 의무의 형평을 도입할 수가 있다. 2번은 많은 긴 지문이 나오지만 마지막 줄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대체복무제도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라고 하고 있죠. 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병역 종류 조항이 치매 최소성 원칙 위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3번을 보시면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병역법상의 병역 종류 조항이 위헌인 것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의 정당성에 위배된 몇 가지 판례를 빼면은 대부분 치매 최소성 원칙이 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역 종류 조항도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이 되는데 피해의 치매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위배가 됐기 때문에 위헌인 거거든요. 근데 3번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게 위헌인 건 맞는데 정당한 목적 달성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단까지는 적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데 제가 문제 푸는 스킬을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판례들은 다 어디에 위반이 됐을 것이다? 치매 최소성 원칙에 위반이 됐었을 것이니까 이런 3번 문제 같은 것을 잘 보면 되겠고요. 일단 1번 맞고 그 다음에 아마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4번을 읽어보죠. 병역 종류 조항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대체복무의 규정 없이 5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순간 양심의 자유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데 병역 종류 조항의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의 위배가 된다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190번 한번 보죠. 1번. 우리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계속 우리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병역 의무로 칠 수도 있다. 대체복무 제도가 그렇다. 그래서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입법자가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입법을 전혀 안 한 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일단 틀린 지문인데요. 왜냐면 병역 종류 조항이 존재는 하죠. 병역 종류 조항이 존재는 하는데 그게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다툰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병역 종류 조항에는 현역 성격만 있고 군대를 가야 되는 성격만 있고 그다음 군사훈련의 성격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없다? 대체 복무 제도가 빠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대체 복무 제도가 규정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병역 종류 조항이 있긴 있는데 불충분하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라고 조금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2번인데 병역 종류 조항은 우리가 위헌으로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3번인데요. 병역 종류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는 지문이게요. 4번에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은 군대를 갈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해서 5번 읽어보시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가 된다 해가지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랑 좀 관련이 많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있다 보니까 저도 답을 이상하게 썼는데 답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네.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이것도 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인데 이번엔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형사 사건인데 1번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러한 양심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 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스스로 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겠죠. 2번인데 우리가 병역법에서 일단 그 소집일 날 안 오면은 처벌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을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불확정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뭔지 해석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을 맞고 자 3번 그러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왜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군대를 안 가도 된다 이러면은 국방의 의무가 우리가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군대를 꼭 가야 된다 이러면 양심의 자유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잘 해결을 해 봐야 되겠다.
4번도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군대를 안 감으로써 양심이 실현이 된다는 것이니까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에 해당하는 것이고, 군대를 가라고 강요하는 게 이것을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질병이나 재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안 가게 되는 사유도 있어요. 만약에 객관적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이 된다면은 우리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 사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판례의 태도는 이 진지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한다면은 처벌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은 주관적 사유도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사유로 인정이 되면은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이 돼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5번은 소수 의견인데요. 세 번째 오른쪽에 병역법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게 이병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인정된 사유, 즉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로 한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틀린 질문이죠. 왜냐면은 우리는 주관적 사유라는 개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양심의 자유 부분도 끝났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진도도 나갔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에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힘들어질 텐데 공부하기도 어려운 여건이고,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